디자인 분야에서 AI 활용하고 교육에 AI 활용하고 있는 동명대학교 교수입니다. 행성 AI와 융합교육 이런 책도 썼고요. 처음에 달리2가 나올 때 그 시점에 제가 AI 창작자 양성사업 과제 책임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AI를 활용하고 교육하는 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AI 프렌즈 학회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뉴스에서 AI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 잘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창의적일 때 잘 썼다고 느끼는데 글쓰기 솜씨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창의적인 저자가 쓸 때는 일단 문장을 더 논문 형식에 잘 맞게 잘 바꿔주기도 하고 약간 동료로서 의논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자가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데 AI를 썼을 경우에는 AI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AI를 똑같이 사용해서 논문을 써도 제가 물어봤을 때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답을 잘하는 대학원생이 있는가 하면 제가 물어봤을 때 말이 막히면 사실은 챗GPT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연구자가 연구해서 논문 썼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AI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 나오는 순간 AI 쓰지 말고 지금부터 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AI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AI가 많이 쓰는 문어체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들도 조금 있고요. 저도 글 쓸 때 AI를 쓰는데 저보다 문장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써요. 근데 처음부터 써달라고 하지는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 쓴 다음에 윤문을 조금 하거든요. 이 내용 그대로 다듬어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틀이 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에 책 추천사를 쓰는데 그 저자와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초벌을 쓰고 그 다음에 윤문을 하고 내가 쓴 것보다 낫다 라고 해서 딱 보냈는데 책 표지에 발췌를 해서 넣었는데 6명의 추천사 중에 4명이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AI로 썼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아니 이분들도 AI로 썼나?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는 구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AI와 같이 논문을 쓰거든요, 요즘에 많이들. 이게 AI가 쓴 게 티가 나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열심히 썼어도 신뢰도가 떨어져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이런 논문을 열었는데 사실 논문이 형식이 있는 글이라서 이렇게 모양만 보면은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사실 이게 영어 논문이고 제 분야는 아니거든요. 표현으로 알아보긴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AI로 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표랑 그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표랑 그림 같은 게 잘 나와 있어갖고 그리고 레퍼런스가 뒤에 나와 있는데 레퍼런스 링크 달려있는 거 제가 한두 개 이렇게 클릭해봤는데 제대로 연결이 되는 걸로 봐서 이거는 AI가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구별하기 어렵겠죠. 제대로 그리고 했으면. 심사할 때 힘든 게 레퍼런스 참고 문헌들을 보고 요약해서 앞에 선행연구에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선행연구를 다 제가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대놓고 그거를 엉망으로 써놔도 제가 원래 사전 지식이 되게 있는 분야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레퍼런스가 막 수십 개 달렸는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체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걸 찾은 적이 있어요, 제가. 논문 심사를 하는데 우리 디자인에서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닌데 레퍼런스가 너무 오래된 레퍼런스인 거예요. 자꾸 제가 그 논문에 있는 레퍼런스 한 5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표현만 갖고 전혀 다른 개념. 잘 알았으면 걸렀을 텐데 그냥 쓴 거죠. 그거는 제가 AI로 썼다. 그냥 딥리서치 이런 걸로 레퍼런스는 잔뜩 달았는데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뉴립스 논문이네요. 형식도 좀 다르고 사실 저는 이거를 AI로 쓴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표와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이 논문은 표는 있는데 그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AI가 생성했으면 제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형태라서 하나만 AI로 했다고 하니까 AI가 하기 제일 쉬운 형태인 이거 아닐까 모양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단 같은 거는 아주 기본적인 논문의 형식이에요. 소제목도 그렇고
사람이 썼다고 하기엔 너무 좀 요약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뉴립스 논문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는데 사람이 썼으면 조금 더 자세히 썼을 것 같은데 AI가 만들어준 초안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식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확신을 얻어서? 이것도 사실은 표와 그림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주제에 맞는 표와 그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논문 3편을 봤는데 셋 중에 하나가 AI로 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표와 그림이 없는 두 번째 거, 그리고 문단의 길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충족하지 못하는 게 두 번째 거 같아서 그것만 AI가 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게 아카이브에 공개됐을 것 같은 논문이고요. 세 번째 거는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직 게재까지 되진 않은 논문 같습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이거 티나요. 조금 자세히 보니까 티가 나네요. 다행히. 최대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하려고 네. 정말 AI를 수도 없이 돌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AI로 논문 써서 통과한다 어쩐다 하는데 흉내 내기도 좀 어려워요. 문체나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티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의 형식을 보면은 게재된 논문은 조그만 글씨로 게재된 뭐 번호가 써 있다든지 타이틀이나 이런 형식이 더 완결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투고할 때 쓰는 논문은 아직 편집이 완료된 논문이 아니에요. 그것과 게재된 논문은 차이가 나고요. 이런 논문 사이트마다의 그런 특징을 대충 알고 있으면 교수님들은 보시면은 다 이거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두 번째 거는 저희 분야가 아니고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아직 초안도 안 된 상태다. 아마 학생이 이렇게 해서 대학원생이 가지고 왔으면 이 정도는 개요짠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썼다면 질문이나 프롬프트를 더 조정해서도 의미 있는 걸 찾아내서 진짜로 게재될 만한 논문을 썼을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할 때는 쓰면서 자기가 자기 걸 제일 많이 읽거든요. 다시 읽고 다듬고 생각하고. 근데 AI가 한 걸로 쭉 뽑아내면은 대충 읽어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 판단을 논문을 쓰거나 지도할 수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뽑아낸 거지만 내 생각보다 뭐 더 창의적인데 좋은데 하면서 그걸 발췌해서 쓸 수도 있어요. 거기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제 아직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AI로 하면은 나보다 더 잘 쓰는 AI가 쓴 거를 자기가 고쳐서 다듬고 하지를 못해요. 그럼 끌려다녀요. 교수가 보면 다른 관점이 보이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AI를 더 잘 쓰려면 자기 연구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AI 안 쓰고 쓰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지 AI를 잘 쓸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발표 자료 만들거나 아니면 논문 아이디어 낼 때나 새로운 거 공부할 때도 AI랑 대화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막 아이디어가 더 샘솟기도 하고 아니면 대화의 맥이 좀 다른 창의적인 부분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AI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사람만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좀 궁금했거든요. 해보니까 재미있고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심사할 때 많이 적발하거든요.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AI를 100% 쓰는 건 아니잖아요. AI의 도움을 받는 거지. 그럼 초기 아이디어라든지 중간에 내가 참고한 책들이라든지 줄쳐놓은 것들 이런 기록들을 더 자세히 기록을 해놔야 돼요. 증빙을 남겨놔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쓴 글은 당연히 내가 쓴 글이고 내가 그린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라서 그걸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AI로 쓴 건지 내가 진짜 한 건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I로 썼는지 아닌지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직접 한 것도 AI가 했다라고 이렇게 탐지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탈락이 된다거나 의심을 받는다거나 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면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